자, 쉬었어요? 자, 이제 125쪽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좀 추가할 거니까 어떻게 하시고, 자, 125페이지에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125, 126, 127, 128, 129 쪽 나와 있죠. 안 넘겨도 돼. 자, 여러분들 기본서 가급적 꼼꼼하게 읽지 말아야겠죠. 자, 이거 정리한 것만 보세요. 자, 보시면 다 읽어도 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반점들 우리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있다겠죠. 행위제한 형태는 뭐였죠? 건축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이 있을 건데, 건폐 용적률에 관한 부분은 우리 칠학조 개발진흥지구만 특례 규정에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이번 차에 안 한다겠죠? 3월달에 그건 추가시킬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용도지구에는 건축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용도지구도 그 용도에 맞게끔 허용되는 건축물, 허용되지 않는 게 나오겠죠? 그죠? 건축 제한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어디에 규정을 두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 제한 부분은 용도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전부 다 3월달에 미룰 거니까 일단 세세한 내용은 지금은 암기 않을 거예요. 대신 어디에 근거 두고 있느냐, 이것부터 잡아두시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용도지구상의 건축 제한은 자, 보통 어디에 정하고 있죠? 도시군 계획 조례. 한마디로 조례에서 뭐다?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보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5개 용도지구는 조례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용도지구상 건축 제한은 주로 어디서 정하고 있다고요? 조례. 그러면 조례가 나오면 어쩐다고? 지자체마다 각각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내용은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지자체마다 다른 걸 다 어떻게 공부해? 공부할 필요 없어. 조례에서 정하는 게 보통이다.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예외입니다. 예외는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조례에서 규정을 안 두는 것들. 용도지구상 건축 제한이 조례에 보통 규정을 두는 게 보통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조례 규정을 두지 않는 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자, 이것은 정돈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고도지구입니다. 자, 여러분 고도지구도 요즘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거든. 자, 우리 고도지구는 보시면 자, 우리 정하는 높이가 있겠죠. 그 높이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자, 문제는 이 높이를 어디서 정하냐는 이야기죠. 이 높이를 어디에서 정하냐. 어디 정하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알겠죠? 이게 조례가 아니고 어디서 정하는 높이? 도시군 관리 계획. 좀 더 교재 확인해 드릴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고도지구입니다. 이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한다겠죠? 그 높이는 어디서 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보나마나 여기는 틀리게 나오는 게 꼭 이렇게 나와요. 자, 고도지구인데 여기는 자, 도시군 계획 조례예요. 자,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OX. X. 조례가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아닌 것들이니까 자, 보통은 다 뭘로 정한다겠죠? 조례에서 정한다겠어. 예배는 조례가 아닌 데서 규정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자, 고도지구 하나 봐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칠학지구입니다. 자, 손들어 갈게요. 칠학지구. 자, 칠학지구는 여러분 2가지. 자연 칠학지구하고 집단 칠학지구죠. 2가지. 자, 자연 칠학지구는 아까 얘기했죠. 칠학지구 정하면 일정 건축 등은 허용해 준다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허용되는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 그걸 정해야 되겠죠? 허용되는 것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자연 칠학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여러분 우리 국토법 시행령에서 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칠학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들 어디 나온다고요? 국토법 시행령입니다. 그럼 일단 국토법 시행령으로 우리 시험 범위 이다 아니다? 아니다? M만은 빼고 싶어요? 시험 범위잖아요. 여기는 국토법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출됐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치학적인 건축을 쓴 것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최근 걸로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24초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내용을 공부해야 돼. 알겠죠? 대신 집단 취락증은 여러분 어디에서 진행한다고 했죠? 우리 개발 제한구요. 집단 취락주에서 건축하는 것은 줄여가지고 쓸게요. 개특 법령입니다. 자, 우리 늘려버리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령이면 시행령까지. 외울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은. 알겠죠? 뭐 법조문 다 외울 필요 없어. 긴 것. 줄여서 개특법이야. 줄임말로. 일단 개특법은 우리 시험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신경 쓸 거 없어. 알겠죠? 그냥 뭐 개발 제한구역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법조문 여러분들 꼼꼼하게 외울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단 취락주의 건축자는 개발 제한구역법에서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개발 제한구역법은 우리 시험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특법령이 정합니다. 조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조례에서 정한다면 틀려. 알겠습니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우리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 제한이에요.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건축 제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 제한은 우리 대통령이니까 국토법 시행령으로 위임해놨어. 알겠죠? 줄여서 대통령이라고 줄여 쓸게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에요.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령의 규정을 보면 우리 령의 규정을 보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자, 물론 이게 수립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이 말은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자는 어디서 정한다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통령이 위임해놨고 대통령령에 따르면 바로 지구단위 계획하고 개발 계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가 아니고 어디?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자,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자, 이놈도 우리 국토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대통령령이에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놈도 우리 시험범위 이다 아니다? 이제 아니다 쓰라서 그래. 이다. 요놈도 공부해야지 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용도지구는 건축 제한이 요 4개 지구 빼고는 다 뭐로 정한다? 조례에서 정합니다. 알겠죠? 용도지구 건축 제한은 요 4개 지구 빼고 5개 지구는 조례에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기억할 것은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뭐라고? 관리계획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는 우리 시험범위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국토부 시행령을 정합니다. 근데 집단취락지구 건축자는 개특법령 알겠죠? 그냥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다른 법에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에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계획의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계획은 그때그때 바뀔 거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에서 정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어디 정한다? 국토법 시행령. 됐나요? 요거 빼고는 어디 정한다고? 조례. 그럼 여러분 기본서 확인시켜줄게 보세요. 자, 여러분 기본서 1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기본서 125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용도지구 건축제한 보이죠? 자, 이제 밑줄도 긋지 말고 보세요. 자, 건축제한인데 원칙 해가지고 조례 써졌죠? 도시군계획 조례가 조례야, 조례. 자, 보면 거기 1번 경관지구 건축제한 보이죠? 경관지구 건축제한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보이죠? 그래서 건축제한은 어디서 정하고 있다? 조례. 넘어가. 읽어보지도 말고. 얼른 넘겨. 밑줄도 긋지 말아.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방계지구 보이죠? 방계지구 건축제한 보이죠? 자, 거기도 그 두 번째 줄 끝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보이죠? 그럼 내용이 다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야? 조례. 넘어가. 또 보호지구도 마찬가지. 조례. 오른쪽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뭐다? 조례. 그 밖의 용도지구도 보통은 다 조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조례라는 게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돼. 대신
자, 오른쪽 127페이지. 왼쪽 읽어보지도 말라고. 알겠습니까? 요거 빼고, 용도주고 요거 빼고는 다 뭘로 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조례 정한다. 끝! 읽어보지도 말라고. 됐나요? 요 4개 지구 빼고는 다 뭘로 정한다고? 조례 정한다. 끝! 더 보지도 말아. 읽어보지도 말고. 됐나요? 혹시나 읽어보고 또 밑줄 걸까 싶어서 내가 한 소리야. 성격이 또 막 밑줄 거 별표 치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4개 지구 빼고는 다 어디서 정한다고? 조례. 끝!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예, 보이죠? 자, 고도지구 보인가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동그라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지 조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꼭 조례로 틀리게 나온다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하나만 기억하시고. 딱 그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보인가요? 개발진흥지구는 거기 1번에 대통령령으로 적어 나와 있죠? 대통령령이죠? 근데 그 2번에 보면 2번이 시행령 규정이거든? 우리 영이라고 써진 건 시행령 대통령령을 말해요. 거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 그 두 번째 줄에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대통령령에 따르면 어디에 정한다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개발계획. 됐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개발진흥은 대통령령이고 거기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하고 개발계획. 그러면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내용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럼 쭉 넘어가면 돼. 자, 다음 쪽 복합용도지구 보이죠?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우리 국토부 시행령이에요. 알겠습니까? 시행령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깜찍한 네모 하나 보인가요? 거기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에서 보면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쭉 나오죠? 또 일반 공업지역에서 하고 또 쭉 나오잖아요. 오케이. 일단 요 내용은 3월 달에 암기시킬 거니까 일단은 국토법 시행령이다. 공부를 해야 돼요. 대신 지금 보지 마세요. 제가 말 만들어졌으니까 그걸로 외우시면 돼. 그건 다 건축제는 3월 달에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대신 시험 보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칠학지구 밑에 보이죠? 자, 자연칠학지구 보인가요? 자연칠학지구 어디? 국토법 시행령. 국토법령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밑에 가로 열고 영 써졌죠?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요. 시험 보면 들어갑니다. 또 그 밑에 집단칠학지구는 뭐? 개특법령 줄여가지고 그 개발정기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령이라고 써있잖아. 줄임말로 뭐라고? 개특법령. 역시 개특법령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120페이지 보시면 자연칠학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쭉 한 페이지 깜찍하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국토부 시행령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지금 하지 말어. 제가 몇 개만 정해서 외우면 돼. 지금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개만 공부하면 돼. 지금 어디서 정한 건 알고 계시겠죠? 그죠? 4개 용도지구만 조례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뭘 정한다고? 조례 정한다. 그 4개 용도지구를 하나도 관리계획이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는 대통령령인데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계획 나와 있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집단지역주는 개특법이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용을 봐야 될 것은 요 2개밖에 없다니까? 그죠? 자연칠학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 알겠죠? 그 중에 자연칠학지구는 여러 번 기출됐던 사안이고, 자, 복합용도지구가 통 안 나왔는데 29회 때 지문이 하나 떠서 장례식장. 알겠죠? 그래서 30회 때 나올 거라고 열심히 암기시켰는데 30회 때 안 나왔어. 그럼 또 30회 나올 수 있겠죠? 외우시면 돼, 몇 개. 알겠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은 페이지는 그렇게 써졌지만 외울 건 딱 간단해. 알겠죠? 그 간단한 것은 3월달에 암기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건축자는 전부 다 3월달에 암기시킬 거니까 일단 2개는 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그 120페이지 읽을 수 있나요? 그게 보지 마라. 일단 근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3월달에 외울 것만 정리해 줄 거니까 그때 건축자는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어디서 정한 것 정도는 아셔야 돼. 용도지구상 건축자는 주로 어디서 정한다고? 조례. 아닌 것들이 4가지. 알겠죠? 그건 아시죠? 어디서 정한 건 알죠. 특히 고도지구는 높이를 어디서 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정한 높이라는 거. 그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국토법 시행령. 우리 집단은 개특법령 줄임말로. 그리고 또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 시행령이 즉 정해놨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에서 우리 건축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어디? 국토법 시행령.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해놨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정하고 있는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고 뭐가 못 들어오냐 이런 것은 이 두 개만 정리하면 된다겠죠? 두 개 정리하는 문제는 3월 달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됐나요? 오케이? 끝났어. 용도지구. 자, 끝났고 131쪽입니다. 얼마 간단한지 모르겠네. 그잖아요? 간단해. 이거만 외우시면 되고. 여기 애워져 있으면 이제 건축자 몇 개만 추가시키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더 할 것도 없어, 이제. 보장합니다. 더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1월달, 3, 4월 때는 최대치를 만들어 놓고 5, 6월달 다지기 들어갈 거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3, 4월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잡아놓으러 간 이유가 그거가 있고 5, 6월달에 다지기를 잘해야만 이제 문제 시즌 들어갈 때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우라는 거 꼭 외우세요. 안 외우고 또 물어보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러분들 용도구역이 나오잖아요. 용도구역은 우리 개념에서 했었죠. 우리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상 제한을 지역이나 지구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겠죠. 자, 그래서 용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구역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용도구역도 여러분 의미는 똑같습니다. 알죠? 똑같아서 생각하시면 돼. 자, 부분적으로 지정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또 행위제한도 부여가 됩니다. 알겠죠? 용도구역도 부분적으로 지정됩니다. 예, 부분적이란 말은 필요한 것만 지정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필요 없으면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지구 상관없이 지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제 땅인데 자보적 제한받는다겠죠? 환경부에서 제한받을 거 아니야? 근데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요 부분은 경관지구 제한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죠? 근데 또 만약에 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어. 알겠죠?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필요하면 그 파트가 지정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은 여기 하얀색 요 부분은 여기는 용도지역 제한도 받죠. 차보적 제한 받잖아. 또 경관지구 제한도 받죠. 또 뭐 제한도 받아? 개발 제한구역 제한도 받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정말로 자연으로 살아야 되지. 제한이 3개나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제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경관지구 제한도 받고 개발 제한구역 제한도 받는 거야.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용도구역 지정될 수 있어.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시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있을까 없을까? 물이 하나도 없으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한다니까? 알겠죠? 아까 용도지구도 9개지만 필요한 것만 지정한다니까? 필요 없으면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이 부분적으로 지정돼. 됐죠? 지구하고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딱 책정되잖아. 책정되면 그걸 기능 증진 위해서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필요 없으면 지정 안 씁니다. 개발정구역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개발정구역이 없어. A라는 시에서는. 알겠죠? 지정 안 합니다. 필요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야. 대신 지역, 지구 겹쳐도 상관없어. 아무 데 지정하면 돼. 필요한 부분만 지정하면 돼. 이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5가지 있다고 했잖아. 자, 5가지 뭡니까? 개, 도, 시, 수, 입. 이건 간단하죠? 이건 세분 안 됐어. 걱정하지 마라. 딱 5개밖에 없어. 아까 우리 지역과 지구는 이게 4개인데 쪼개면 21개 돼버렸죠? 9개, 19개 됐거든? 근데 용도구역은 착한 놈이야. 5개밖에 없어. 딱 5개밖에 없어. 보시고. 자, 개념은 다 아시잖아. 자, 개가 뭐죠? 개발 제한구역.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또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자,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저 5개 용도구역이 있고, 자, 의미는 다 아시죠? 우리 개발정국이 뭘까요? 한마디로 개발된다 안 된다?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 환경, 생활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자, 도시 자연 공원,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이야. 당연히 우리 여가들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도시 자연 공원구역. 또 시가와 조정구역,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되는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급격하게 시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하겠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뭐죠, 여러분들? 간단한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 이해 차원이니까, 뭐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잖아. 그럼 여기는 여러분 포인트가 뭐라고? 규제를 뭐한다? 최소화시킨다.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규제가 최소화되면 큰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렇지. 큰 건물 들어오는 구역. 우리 주상복합 같은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요놈이 들어올 때 원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어. 알겠죠? 들어올 때. 이게 작년 말에 해서 끝났어야죠. 끝났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작년에 할 때 30일에 공부할 뿐이고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알겠죠? 근데 작년 10월경인가 법 개정되면서 이게 5년 연장됐어. 그래서 2024년까지 유효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돼. 알겠습니까? 원래도 따지면 작년에 끝나고 사라질 놈이야. 그죠? 근데 이제 5년 연장돼가지고 2024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또 공부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양이 줄면 좋죠. 줄는 게 중요해. 여러분, 전향적인 자세. 나와가지고 맞춘다고 생각해야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5개입니다. 일단 여기는 여러분, 딱 보면, 먼저, 이것도 전부 다 몰랐나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다 했던 건데, 결정권자만 한번 먼저 간단히 보고 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행위자를 어디서 정하고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래 공부할 것은 결국 이 2가지만 공부하면 되거든. 시가하고 입주규제 2개만 공부하면 되거든. 근데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 보세요. 자, 먼저. 자, 우리 결정권자는 다 공부했어.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결정을 누가 하냐 문제죠.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자,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겠죠? 시도지사가 원칙. 자, 국장이 결정하는 건 3가지 있다겠죠. 뭐? 자기가 위반한 것 또, 개발 제한구역 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기억나죠? 회장이 하는 건 1가지. 수상. 그렇지. 그거 아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개발 제한구역은 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한다? 국장. 방금 했잖아. 그죠?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항상.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따라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붙으면 되고. 시도지사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단, 국가계획과 연계됐단 말 붙으면 누구? 국장.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가 조정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수반자원 누구?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알겠죠? 입주의 최소구역은 여러분 결정권자라는 말 씁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알겠죠? 여기서 합니다. 입주의 최소구역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뭐 기본 문제이고요. 자, 올라서 용도구역이 정해지면 행위 제한이 있다 없다? 다 있어. 용도가 정해지면 다 있다니까 똑같지? 알겠죠?
행위자는 건축 제한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정해져 있는데 자 볼까요? 자 개발 장벽은 행위 제한이 어디서 정해졌을까? 아까 줄임말로 개특법 령 붙여도 되고 시행령 대통령 개특법령 해도 좋고 개특법 자 개발장벽 관리 및 우리 개발령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어차피 시험범위 다 아니다. 그냥 다른 걸 정하고 있다 하고 넘어가면 돼. 내용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도시 자연 공원구역에서 건축 제한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정해졌겠죠? 이건 줄여서 도공법. 도시 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 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줄임말로 쓰면 외울 필요 없어. 뭐 쓰라고 안 나오니까. 한마디로 도시공원법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이에요. 좀 더 교재 확인할 거예요. 자, 대신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는 우리 국토법 시행령입니다. 그럼 또 이놈은 공부해야 되냐 돼.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일단. 알겠죠? 근데 출제는 별로 많이 안 돼 이쪽은. 근데 범위는 들어가. 알겠죠? 들어가니까 좀 이따 볼 것이고요. 자, 수산전 보호구역은 우리 수산전 관리법. 알겠죠? 줄이면 수산법. 줄였습니다. 줄여서. 어차피 수산법도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산전 관리법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정하고 있고. 또 입주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같은 것은 여기는 어디서?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기억납니까? 관리계획은 입주규제 최소 구역하고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정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계획에서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공부할 필요 없어. 계획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계획이 정한다. 행위 제한 구체적 내용을 공부할 것은 시가 조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 과정까지 교재로 한번 확인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132페이지 봐보세요. 132페이지. 개발장벽 보이죠? 간략하게 써있잖아. 자, 개발장벽 여러분, 거기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보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 생활환경 나오고 또 우리 보안상 필요 나오죠? 외울 것도 없어. 어쓸 것도 없어. 밑줄도 긋지 말라니까. 안 꺼도 돼. 안 물어봐. 간단히 넘어가서 막 열심히 쓰고 밑줄 꽂고 있으면 제가 불안해지네. 간단히 빨리 치고 간다니까. 그럼 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보지 말어. 알겠어요? 대신 행위 제한 해가지고 무슨 법? 거기 개발도 제가 특별조치법 개특법이잖아. 이거 안 알고 이거 쓰라고 안 나온다니까 걱정하지 말어. 알겠죠? 내용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시험범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외우지 말고 또 외울 것도 없어. 개발장은 다른 법이 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걱정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밑줄도 긋지 말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써졌잖아. 자, 도시자연구역 나와있죠. 거기는 거기 두 번째 여가 휴식공원 공원이니까 안 봐도 알겠죠? 그럼 제일 밑에 무슨 법?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 쪽에서 도공법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어. 역시 도공법도 시험범위도 아니다. 아니다. 그게 볼 법 없어. 알겠죠? 여기도 그냥 도시공원법 정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용을 안 물어본다니까.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많죠. 설명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기시면. 거기 보니까 한 장 더 넘기면 뭐 농업, 임업 해갖고 축사, 퇴비사 쭉 나오죠. 또 그 밑에 뭐 쭉 써졌죠. 34, 35 다음 페이지 36까지 쭉 써졌죠. 여기 행위 제한이야. 우리 국토법 시행령이므로 일단 시험 범위는 들어가. 알겠죠? 시험 범위는. 네, 일단 고민하지 마라. 이것도 3월 달에 제가 알아서 다 작업해 줄 테니까 일단은 범위는 들어가요. 놈은. 이게 교재 실어 놓은 거야. 우리 국토 시행령이니까. 알겠습니까? 시험 범위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대신 뭘 봐야 될 것은 지금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건축자 문제 전부 다 3월 달에 제가 보란 것만 외우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건 넘어가면 되고.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인가요? 가봐. 간단해요. 행위 제한 어디서 간다? 수산자원 관리법. 알겠죠?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다. 아니다. 볼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간단해 끝났어. 자, 또 입주제 최소구역 보이죠? 이건 또 공부 좀 해야 돼. 대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가로 11번 보이죠? 오른쪽에 11번. 자, 입주제 최소구역 행위 제한 보이죠? 거기 끝부분에 뭐 써졌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건 알고 계셔야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어디서 정한다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거 저도 했잖아요. 알겠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어디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어디서 정한 것만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교재도 보니까 나머지 이것도 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종류하고 이거 정도 막을 쓰면 돼. 종류하고 여기다 볼 필요 없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워낙 다 다뤄졌기 때문에 또 최근 입주의 최소 구역을 꼭 안 빼고 한 번씩 내더라고. 알겠죠? 이게 두 개만 공부하면 되지. 알겠습니까? 두 개만이. 자, 그럼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아까 133페이지였나요? 그만 보시면 돼. 자, 133 보시면 써졌죠? 근데 또 볼 것도 자, 여러분. 자, 제가 또 설명할 테니까 그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엇을 보냐면 일단 개념하고 특징을 좀 보시면 돼. 특징을. 그리고 아까 우리 행위 제한 문제는 즉 건축 제한은 지금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그것도 몇 개만 정의하면 돼. 알겠죠? 자, 먼저 시가와 조정구역의 의미가 뭐냐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자, 이래서 이거 도시지역이라고 봅시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 이런 도시지역은 영역이 확대가 될까요? 축소됩니까? 자, 보통 도시지역은 영역이 넓어져 줄어들어. 그거 확대되죠? 도시지역은 뭐 또 확산하잖아. 막 위성도시까지 해서 포함시켜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넓어지는데 볼까요? 만약에 아무런 형태 없이 넓어진다면 일정 지역으로 뻗어나가. 그러다 또 이렇게 뻗어나가. 또 이렇게 뻗어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시 형태가 이뻐요? 안 이뻐요? 지 마음대로 뻗어나가면 이상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가 뭐 넓어지는데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되죠. 자꾸 시가 되잖아. 늘어나니까. 그죠?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목적이야. 자,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무질서하게 시가된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는 요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지역을 뭐로 한다고?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됐죠? 여기를 묶어버린 거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시가된 걸 막고자 하는데 알겠죠? 그걸 막고자 거기를 조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조정구역 지정은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 밟아야 되겠죠? 조정구역 지정하는 거야. 그럼 지정은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은 누가 한다고? 국장. 지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정이 되면 같이 나오는 게 시가화 유보 기간을 책정해 버립니다. 이걸 지정하면서 유보 기간을 정해 버려. 시가를 유보시킨다는 것은 시가 작업 못하게 하는 거야. 유보. 자, 유보 기간 여러분 5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입니다. 있죠?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유보 기간을 책정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요 구역이 조정구역 지정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묶을 수도 있어. 12년 묶을 수도 있고 7년 묶을 수도 있고 5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유보 기간을 책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유보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는 저 구역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 등은 된다 안 된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알죠? 개발 못하게 해버려. 알겠습니까? 개발을 못하게 한다. 됐나요? 10년 묶으면 10년 동안은 이 지역은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돼. 못하게 묶어버려. 자, 보세요. 조정한다는 말은 어차피 시는 넓어지는데 무질서하게 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처럼 무질서하게 한쪽만 막 삐져나가면 이상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 구역을 조정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유보 기간을 책정한다니까? 그럼 그 유보 기간 동안에는 여기는
시가화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못하게 해버린 거야. 알겠죠? 이 기간만 묶은 거예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우리 관리계획 정할 때 같이 나오는 거야. 조정구역 지정하면서 유보기간을 책정해버려요.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관리계획이니까 알아서 시마다 알아서 정하면 되겠죠? 10년 정할 수도 있고, 뭐 17년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유보기간 또는 개발행위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못하게 묶어버려. 개발해버리면 시가화 되잖아. 못하게 묶는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보기간이 만료가 됐어. 끝났어. 자, 10년 지났어. 자, 10년 묶었네. 10년 지났죠? 그럼 유보기간 만료가 되면 이제 시가 조정에 제한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말은 유보기간 끝나면 이제 시가 조정구에서 풀리는 거야. 알겠죠? 시가 조정구역이 아닌 거야. 이제 해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끝난다고?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자, 조심할 거. 문제 나온 게 요거죠. 그럼 유보기간이 만료가 되면 끝나는 날 실효가 될 거냐? 끝난 날 다음 날 실효될 거냐? 언제죠? 다음 날. 꼭 끝난 날 틀리게 만듭니다. 다음 날 실효가 됩니다. 효력 상실한 거죠? 이 말은 더 이상 시가 조정구역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포인트 뭐라고? 다음 날. 알겠죠?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날 다음 날. 10년이 끝난 날 있겠죠? 끝날 다음 날부터 이제는 시가 조정구역이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실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문제도 아닌 게 한번 옛날 나와가지고 이것도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 자, 보시면, 자, 우리 실효가 되면 여러분, 실효가 되면 고시를 해야 될까? 고시를 생략할까? 자, 고시는 알리는 거라겠죠? 자, 실효가 되면 고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된 적이 있어서. 자, 고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OX. 자, 얼른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믿고, 자, 실효가 됐어. 고시를 해야 될까요? 고시를 요하지 아니할까요? 어제 이게 해야 돼? 아니면 안 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해야지. 그걸 고민합니까? 실효가 됐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알고 있어? 고시는 알리는 거잖아. 실효됐으면 고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나왔네. 그걸 틀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충격이었어. 여러분, 실효됐으면 고시 안 하면 자기들만 알고 있어? 자기들만 하하하 풀렸는데 고시 안 하면 다른 모르잖아. 알겠습니까? 고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고시는 여러분 알리는 건데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문제도 아닌데 그걸 고민하고 틀리더라고. 애웁니까? 그래. 모든 게 애울라가니까. 그죠? 애울라가니까 이거 고시 필요 없다고 애웠나? 그래갖고 혼자 고민하고 있어. 실효되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지 개발으로 달라들지. 실효가 되면 이제 개발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자, 여기는. 자,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됐잖아, 이제. 해제가 되면 여기는 이제 개발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개발되지, 이제. 그 10년간 묶였잖아. 그죠? 그럼 개발되려면 사람들이 달라들어야 돼, 안 달라들어야 돼? 달라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시해야 돼, 안 해야 돼? 고시도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고시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합니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 고시는 다 해, 웬만하면. 고시 생략한 경우는 없다 생각하면 돼, 일단은 아주 예의적인 경우 빼고는 없어. 알려야지, 안 알리면 어떻게 해? 알겠습니까? 고시합니다. 어디? 그러면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서 연결성을 하나 띄웁시다. 우리 11월, 12월 달에 강의 들으신 분에 한해서만. 알겠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거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었잖아. 그죠? 근데 실효가 됐죠? 실효가 되면 뭐가 됐죠? 한번 더 해제가 됐죠? 해제했잖아. 이제 풀렸잖아. 그럼 이제 개발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방치할까요? 또 무엇을 지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어디 기억납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개발되는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뭐 된다고? 난개발돼 버리잖아. 너나는 없이 달라들어서 달라들기 시작하면 난개발 되겠죠? 이걸 막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뭘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될까요? 지정할 수 있을까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배웠잖아. 의무적 지정하고 임의적 지정 기억나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되는 데가 있고 할 수 있는 데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아니, 상식으로 푸지 말고 암기한 건 암기한 그대로. 요건 이제 암기했잖아.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되는 데가 뭐 있었어요? 정택 10년 기억나요? 정택 10년. 또 한 가지, 시공해제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 그죠? 30만 이상일 때 해야 되잖아. 30대 시공해제, 녹주상공 변경 기억나요? 시가 조정구 해제됐잖아. 그럼 여기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30만 넘는다고 나오면 그때는 해야 되고. 됐어요? 우리 12, 12월 달 신문은 그 수업했잖아. 그죠? 왜냐면 중학교 지정을 이런 경우는 면적 안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0만 이상이나 나오면 해야 되고. 그죠? 구역을 지정하면 그 다음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죠? 관리를 한번 해보자는 논의가 따라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해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연결성을 띠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제가 돼버리면 당연히 난기받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기를 뭘 지정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죠? 면적에 따라서는 해야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알겠죠? 개발을 유도하자고 생각하시면 돼. 그건 연결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됐나요? 또 어디 또 관련된 거 한번 봐볼까 그러면? 아니, 됐어. 여기까지. 자, 일단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가 조정구역은 일단 목적이 뭐라고요?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거야. 그죠? 이건 여러분 비교해서 보면 자, 우리 꼭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수 있거든.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것은 어디 거예요? 이건 개발 제한구역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무질서한 요 시가 표현 들어야 돼.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자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고, 요거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꼭 틀리가면 삐어들겠죠? 아까 우리 개발제한구역 거기에 교재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다 이제 환경과 보안상 목적이 추가되거든.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뭐라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야. 도시. 대신 시가화 조정구역 뭐라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 이 시가 표현이 들어가야 돼. 채점하겠어요?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시가 조정구역은 뭘로 정한다고? 관리계획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는 국장. 됐죠? 조정구역 지정하면서 유보기간 설정합니다. 유보기간은 보통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유보기간 설정되면 그 유보기간 동안은 개발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지. 자, 그리고 유보에 끝나면 다음날 실효. 사라집니다. 조정구역 해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효가 되면 이제 개발된다겠죠? 그죠? 10년간 묶였는데 이제 개발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것만 정리합니다. 여기 개발행위가 금지가 되는데, 자, 두 개 공부할 겁니다. 점점 뻗어가니까 좀 기분이 그런가요? 어차피 다 하나씩 뻗어나가면 돼. 그래도 많이 자제하고 있는지 아세요? 막 뻗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 사례가지고 국토부이든 개발 정비 다 섞어서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지육박쥐 정신없을 거니까 일단은 하나만 두고 봅시다. 자, 우리 개발행위 금지하게 해야겠죠? 근데 자 봅시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 있고 또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것이 있어. 사업 이외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제가 뭐냐고 아니,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예요? 그렇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잊지 마세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야. 자, 종류를 물어보면 세 가지. 시설사업, 또 개발사업, 정비사업. 됐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들이에요. 종류 물으면 세 가지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또 개발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나누면 세 가지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됐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자, 요 지역입니다. 요 시가 조정구역이잖아. 그 현재 유보기간이야. 10년 범위 내입니다. 알겠죠? 해제 안 됐어, 지금. 조정구역이야. 알겠죠? 10년 유보기간 이내입니다. 그럼 여기에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용이 될 거냐 문제죠. 자, 시가 조정구역이잖아. 현재 유보기간이죠? 유보기간 이내입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아까 뭐라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이 냅니다. 유보기간 이내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용이 될까요? 금지될까요? 자, 50%. 자, 우리 현재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유보기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관리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것은 허용될까? 금지될까? 또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된다 안 된다? 얼른 OX 된다 안 된다? OX? X? 참 여러분 순진합니다. 답 적어놓고 물어봐도 답 적어놓고 물어봐도 지금 뭐 5가 나오고 난리가 아니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거 허용해버리면 조정구역에 개발사업 된다는 이야기지, 재개발 된다는 이야기지, 재건축 된다는 이야기지, 주거환경에서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게 시가 된다 안 된다? 아니 허용해버리면 시가 돼버리잖아. 그럼 조정구역을 왜 지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허용해버리면 조정구역을 왜 지정하냐고. 다 시가 돼버린 거지. 생각해봐. 개발, 재개발, 재건축 다 돼버리면 시가가 된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된다 안 된다? 금지야. 이거 허용해버리면 안 돼. 허용하면 조정구역하고 배치돼버리잖아. 알겠죠? 시가화가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개발, 재개발, 재건축이면 다 시가화 된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된다고 안 된다고 답 적어놓고 제가 물어봤어. 죄송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금지예요. 대신 예외적으로는 허용하는 게 예외적 허용이야. 예외적. 알겠죠? 그 예외적 허용이 자 여러분 자 세 가지 나오죠? 예외적 허용은 자 불가피 여기 단어로 외우시면 돼요. 요청 인정입니다. 여기에 하나여 허용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입니다. 자, 133페이지 아래 보시면 돼, 교재. 자, 133페이지 아래 보시면, 오른쪽 아래 나와 있죠?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공익상 불가피하다는 보인가요? 찾았죠? 국방공익상 불가피 보이죠? and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보이죠? 보인가요? and 국장이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33페이지 오른쪽 아래 134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이죠? 지금 찾고 있나요? 133페이지 맞죠? 그 오른쪽 아래 도시군계획사업 보이잖아. 저 밑에 보이죠? 도시군계획사업 찾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우리 시가 조정구역에서 유보기간 이내에 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은 된다고 안 된다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어쩔 때 불가피, 이게 국방공익상 불가피하고 또 누구 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요청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국장이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이게 아주 한정적이잖아.
도시계획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입니다. 알겠죠? 원칙은 금지입니다. 됐나요? 그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니까 애우기 편하게 불가피 요청 인정. 거기 하나여 허용. 됐습니까? 됐어요? 자, 또 이제 이거 아닌 것들. 아까 시설 개발 정비 사업 아닌 개발행위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원칙은 된다 안 된다? 금지. 다 금지라니까. 알겠죠? 이걸 풀어버리면 시가 조정을 묻거나 마나 의미가 없어. 알겠죠? 금지. 하지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허가상 여기는. 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해. 그럼 이 말은 도시계획사업은 예외적 허용하더라도 이거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관리가 결정한 거니까 시장군 허가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근데 여기는 도시계획사업 아닌 거잖아. 아닌 것들은 원칙은 안 되지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 알겠죠? 허가 받으면. 그래서 이때 허가받아 가능한 행위가 거기 일단 미뤄뒀던 그 34페이지로 쭉 나온 거 있죠? 거기 보이잖아. 그거 외우지 말라고 일단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134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농업, 임업 해가지고 축사, 퇴비자 등등 나오죠? 허가받으면 가능하고 밑에 또 이번에 주민생활 영에 필요한 행위에서 등등등등 나오잖아. 아직 외우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뭘 받으면 가능하다?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 알겠죠? 허가 받는다면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도규정 끝났고 입지규제 들어갑니다. 139페이지. 자, 오늘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일단은 이번 차제에서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여러분 거기 지정 대상 지역만 일단 정리시킬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 하나만 일단 정리시킬 거예요. 아까 의미는 설명했죠? 자, 오늘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뭐라고? 규제최소하니까 뭐라고? 큰 건물 들어오는 구역 간단하게. 알겠죠? 주상복합 같은 큰 건물이 들어오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큰 건물이 뭐뭐 있느냐? 건축 제한이죠? 그건 어디서 정한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아까 계획이라고 했잖아. 행위 제한.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들 등등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계획이니까 내용은 뭐 공부할 필요 없어. 제외로 정한다.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보통 이제 여기는 우리 지정 대상 지역이거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5가지가 나옵니다. 요걸 유독 또 출제가 많이 됐어. 요거 하나만 일단 이번 정리할 거예요. 적용 배제 완화 기타 등등은 나중에 미룰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제가 빈칸 넣어놨거든. 외워서 쓰라고. 근데 교재가 139페이지 위에 박스 보이잖아. 103 위에 박스 보이죠? 5개?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다 한 개도 안 빼고 올라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특징을 잡아드릴게요. 특징을. 자, 여러분. 여기는 큰 건물 들어온다겠죠? 그럼 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정 대상 지역은 주로 도심지나 번화가에 지정할까요? 아니면 시골 한적한 곳에 지정할까요? 자, 뻔하지? 어디에? 그게 도심지에. 제가 방금 말하면서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전철 타면 여러분, 그 임산부인가 아닌가 곤란하게 해가지고, 그 혹시 그 나온 거 봤어요? 전철 타면 임산부석 이야기하면서 다음 중 임산부가 아니고 고르시하고 전철에 보면 남자가 이러고 있고 옆에 배 나오신 분 있어. 정답 몇 번? 배 나오신 분. 꼭 그런 거 물으면 똑같아. 다시 말하면 입지 최소 구역은 여러분 어디에 정한다고? 도심이나 중심지 이런 데 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차원이 3개거든? 자, 보세요. 자, 보시면 글자 한자도 안 빼고 애울라가지 말고 특징 단어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화된 것들만 잡아둘 거니까 딱 3군데만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심, 부도심 등 생활권의 중심적이란 말 보이죠? 당연히 중심적이지.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 주로 번화가 중심지에 지정하니까 큰 건물이 들어올 때니까 거기 1번에 써졌잖아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보인가요? 이렇게 한번 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하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그 5번인데 역하고 터미널만 기억하시면 돼. 그 청사도까지만 다 무시하고 여러분 보통 역이나 터미널 근방은 큰 건물들 있어요 없어요? 그저 좀 번화가잖아. 역 터미널 여기만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이건 틀리게 믿을 것도 없으니까. 역터미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좀 더 쓸 때도 역터미널만 쓰시면 돼. 제가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빈칸 만들어놨죠? 빈칸. 역터미널만 기억하시면 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 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한다 나와 있죠. 노선이 교차합니다.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나와 있죠. 결절지로부터 얼마 이내? 1km 이내 지역입니다. 거기 몇 번 써있죠? 3번. 자, 이것도 여러분 그냥 올라오지 말고 이해. 자, 여러분 보세요. 대중교통 결절지가 뭐죠? 노타리 생각합니다. 노타리. 자, 노타리 보면 여러분들 노선들이 막 이렇게 겹쳐 있잖아.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1km 있죠? 보통 노타리 근방은 여러분 번화가야, 번화가냐? 번화가야. 됐습니까? 요 세 개는 좀 더 우리 중심지 생각하시면 돼. 자, 요 3번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3개 이상인데 2개. 틀렸지? 또 1km 이내인데 3km 이내 지역. 틀렸죠? 그렇게만 나왔어. 3개하고 1km만 기억하시면 돼. 의미 나겠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는 대중교통 교차, 노탈이야. 노선이 3개 이상 교차해. 그 지역으로부터 얼마 이내 지역? 1km 이내 지역. 됐나요? 여기에 뭘 지정할 수 있다? 입주일의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됐나요? 예, 포인트는 요거 3개 1km 요 2개는 물어볼 것도 없어. 뭘 물어보겠어. 틀리게 어떻게 만들까 옷을. 여기인데 옥 해갖고 틀리게 만들까? 그죠? 2개 틀리게 만들 것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중심지하고 역터미널만 기억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출됐어. 알겠죠? 아까 몇 개 이상 노선? 3개 이상. 몇 킬로 내죠? 1km. 이렇게 2개만 기억하시면 돼. 한번 나왔어, 그것은. 나왔기 때문에 또 내도 상관없어. 맞추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안 물어봤는데 꼭 정리하셔야 돼. 자, 주공지역이야.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포인트는 주공. 자, 주가 뭐예요? 주거지역. 공은 공업지역. 2개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자, 주거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런 지역은 입주일의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에요. 포인트는 주공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요 놈은 싱싱한 놈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나왔던 29회 때 어떤 문제가 문제죠? 여기는 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뭐가 몰라도 길죠? 에? 여러분, 우리 주관식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말고 기반형 계획이라고 외워. 그냥 줄여서. 무슨 계획? 기반형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어차피 그 근거법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어. 그럼 거기에 활성화 계획이 여러 개 나와요. 알겠죠? 그 중에 이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입주 세속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9회 있던 여러분, 여기에 써고 어떻게 나왔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이 여러 개 있다겠죠? 어차피 그 법문이 시험법이 아니까 활성화계획 종류 외울 필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오다 X다. 근린, 재생형이 아니고 뭐죠? 경제 기반형이야. 알겠죠? 이것도 한번 나왔어. 29회 때. 알겠죠? 나왔으니까 뭐 또 연달아 나오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근린 재생형은 아니고 무슨 계획을 수립한 지역? 경제 기반형이 하면 기반형이야. 기반형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줄여가지고. 알겠죠? 그 수립하는 지역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야. 알겠죠? 근린 재생형 계획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활성화계획이 여러 가지 있어. 근데 그 종류 열 필요 없다니까 시험법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도 마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 지역입니다. 입주의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5군데. 됐나요?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도심 중심 지역, 또 역터미널, 또 세계 이상 노선 교차는 뭐 1km 내, 뭐 결절지도 몰라도 돼, 그냥. 세계 이상 노선 교차 1km 내 지역.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주공, 주거나 공업적인데 정비 시급한 지역. 또 한 가지는 기반형 활성화 계획. 그것도 길면 기반형 계획. 알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하시면 돼. 줄여가지고 외우시라고 써. 그건 절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기반형 계획을 수립한 지역. 여기에다가 뭘 정한다? 입주의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적용 배제 완화 특징 기타 등등은 3월달에 보충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자,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142페이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용도적 다 끝납니다, 이제. 142페이지 두 개 이상 용도적 나와있죠? 오케이. 요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0분 쉬죠. 공법이 제일 쉽죠? 오케이.